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젊었을 땐 몰랐지. 뭐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다들 고마워하고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잘못된 방식으로 베푼 호의는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 특히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는 법이지. 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인생을 경험했다고 해도 잘못된 선택은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돈과 재산 문제, 비밀과 신뢰의 문제, 그리고 고집이라는 가치관의 문제까지. 각 상황에서 벌어진 생생한 사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과 돈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정식 씨는 올해로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택시를 몰며 돈을 모았습니다. 제대로 된 휴일 하나 없이 일하던 시간이 몇 년이나 이어졌죠. 그 덕분에 그는 작은 가게를 차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가게도 자리를 잡아가며 그동안 쌓인 빚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경제적 안정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죠. 정식 씨에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큰아들인 재훈이를 더 신경 썼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챙겨야 한다고 믿었죠. 네가 형이니까 동생한테 본이 되어야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큰아들이 잘 되어야 가문이 든든하다는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무역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컸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그렇게 실패했고 2번째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되는 손실의 빚은 쌓여만 갔죠. 재훈이는 또다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만 도와주세요.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예요. 정식 씨는 이번에도 돈을 내주었습니다. 힘들면 아버지가 도와줄게. 다시 시작해봐라.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사실 그는 재훈이가 실패할 때마다 자신이 도와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영훈이가 떠올랐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 영훈이는 대기업에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며 알뜰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는 부모님께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절마다 작은 선물을 사들고 찾아와 아버지의 건강을 묻고 안부를 챙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식 씨는 큰아들 재훈이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돈을 대주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이번엔 꼭 잘 되기를 바라며 또다시 돈을 내줬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결국 재훈이는 돈을 더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정식 씨는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아버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정식 씨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아들의 실패를 감추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었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아들의 실패를 외면하고 안도감을 얻으려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가족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위안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큰아들이 잘 되어야 한다는 압박과 기대가
사실은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안심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정식 씨는 이제 큰아들을 찾으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작은아들 영훈이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영훈이가 베풀어온 따뜻함과 관심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식 씨는 이제 돈이 아닌 진심으로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큰아들 재혼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게 될까요? 두 번째는 개인의 비밀이나 약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미자 씨는 올해로 72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회사 사정이 나빠져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나온 뒤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가장이라는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 더 고집을 부리고 말을 거칠게 했습니다. 미자 씨도 그런 남편의 태도에 지쳐갔지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억울함과 서운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가끔 집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때면 남편은 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 다들 상황이 안 좋잖아. 왜 나만 원망하냐고. 미자 씨는 그런 남편의 고집과 책임 회피가 답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꾹 참고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에 쌓이는 서운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남편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긴 앙금은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노래를 부르며 웃고 떠들다 보면 잠시라도 근심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주 씨라는 친구와는 유독 가까웠습니다. 은주 씨는 늘 미자 씨를 반갑게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고마웠습니다. 둘은 서로 집안일을 도와주며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마치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의 다툼이 극에 달했을 때 미자 씨는 울며 은주 씨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은주야, 정말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남편이랑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니? 젊었을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불행해야 하니? 내가 뭘 잘못했니? 그 사람 고집불통에 말도 안 통하고 자꾸만 나를 무시해. 이제는 정말 지쳤어. 그날 미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꼭 쥔 채로 억눌러왔던 마음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은주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고 중간중간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니? 라는 말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미자 씨는 그런 은주 씨의 태도에 조금은 안심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로당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로 수군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집 남편이 그렇게 고집불통이라며?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대? 같은 말들이 마치 흉처럼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은주 씨가 미자 씨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린 것이었습니다. 친하다고 믿었기에 모든 걸 털어놓았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내 이야기를 퍼뜨리다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느낌은 너무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미자 씨는 경로당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졌고 은주 씨와도 멀어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비밀은 생각보다 쉽게 새어나가고
한 번 생긴 금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자 씨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쉽게 내뱉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으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 상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종필 씨는 올해로 70을 넘겼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직장에서도 한 번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인정받아 직장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고 가족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취가 그의 완고함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갈등이 가장 컸습니다. 종필 씨는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밤새워 공부하고 이랬어. 그러니까 나처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지금처럼 쉽게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이뤄. 그의 말은 격려가 아니라 일방적인 훈계로 들렸습니다. 자녀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하려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때도 종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내가 다 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너희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되돌아오는 건 아버지의 강한 부정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모임에서도 대화는 겉돌기만 했습니다. 가끔씩 모여도 분위기는 냉랭했고 누군가 아버지의 의견에 반박하려는 순간엔 어김없이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들마저 참다 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늘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매번 우리를 못 믿잖아요. 순간 종필 씨는 아들의 말에 상처받은 듯 얼굴을 굳혔지만 오히려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직도 저 아이들은 세상을 모른다. 내가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자녀들은 점점 아버지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자신들만의 삶을 만들어갔지만 종필 씨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 열려도 자녀들은 필요한 말만 하고 곧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종필 씨는 문득 책장에 놓여있던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웃고 즐거워하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고집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되찾지 않으면 영원히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종필 씨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너무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했나 보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는 너희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네요. 사실 저희도 많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진심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우리도 노력해 볼게요. 종필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관계 회복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고집되신 마음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받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돈은 때로는 가족을 단단히 묶어주기도 하지만 잘못 다루면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비밀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배신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지만 고집으로 변하면 주변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